그다음에 교재 보시면은 282페이지 밑에 보시면 직매장하고 뭐라고 있으세요? 하치장. 시험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에다가는 이렇게 써주세요. 사업장 동그라미, 하치장은 사업장 X.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직매장의 뜻이 뭐죠? 직접 매장을 뭐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싸게 사고 팔 수 있죠. 근데 국가에서 봤을 때는 뭐 싸게 파냐 비싸게 파냐 상관없어요. 그냥 사고 팔았으면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사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있으면 돈 주고 받으면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치장은 보관만 하는 곳이에요. 사고 팔진 않아요. 뭐만 하는 곳이에요? 보관만. 그러면 사고 파는 게 없으니까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관만 하는 곳이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곳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83페이지 아이고 여기 이자가 하나 지워졌구나. 임시사업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주세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임시사업장이 대표적인 게 요거 얘기하거든요. 박람회. 박람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취업 박람회면은 취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웨딩 박람회면은 웨딩 박람회. 웨딩 관련된 거. 육아 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박람회는 크게 3번 가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회사에서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행사 진행하러 한번 가본 적 있고, 그 다음에 2번 갔었던 거는 애기 관련된 거랑 웨딩 관련된 건데, 웨딩 박람회는 솔직히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웨딩 박람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 아, 여기 가면은 웨딩 관련돼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나 보다. 그리고 이제 63빌딩에서 한다 그러길래 와이프랑 거기 부근 놀러 갔다가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냥 저것만 알선만 하더라고요. 예, 스드메하고 뭐 이제 예물, 그 다음에 뭐 신혼여행 이런 거 알선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랑 틀려서 한두 군데 그냥 받는 척만 하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박람회 대부분 다 안 그런데 어쨌든 웨딩 박람회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론 것 같더라고요. 스드메 뭔지 아시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저희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둘 다 사진 찍는 거 이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 날짜 빼기도 그렇고. 근데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꼭 나쁜 건 아니니까. 요즘에 많이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아까 했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도 됐고 285페이지 피세요. 이것도 바뀌었네. 거기 보시면 계정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예, 거기에다가 별표 2개만 치세요. 계정이라고 써 있는 거는 올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사업자 뭐요? 등록증. 요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며칠 이내요? 20일.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 작년까지 3일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며칠 이내에 발급해요? 2일 이내. 그래서 거기 2일 이내 계정이라고 써 있죠? 그 2일 좀 봐주세요. 왜냐면 이게 저희 시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모든 시험들이
법 바뀌면 문제 내요, 안 내요? 내요. 근데 언제 낼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해년도에 웬만하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좀 봐두세요. 그래서 이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써주세요. 필요적 기재사항. 무슨 적 기재사항이요? 필요적 기재사항. 거기 285페이지 밑에 빈 공간 있으시죠? 거기에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쓰시고 총 4줄 적을 거예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거를 무슨 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총 4가지예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가 회사 이름이고 성명은 누구 이름이야? 사장님 이름. 근데 교재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은요. 좀 뒤로 좀 많이 갈 건데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여기 나왔구나. 교재 잠깐 423페이지 펴보세요. 몇 페이지요? 423페이지 보시면 거기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있으시죠? 거기 보면은 테두리 진한 거 보이세요? 예,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진한 거 안에는 꼭 써주셔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왜냐면 이 진한 거 안에가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거기에다가 두껍게 색칠을 해 놓은 거예요. 선에다가. 왜냐면 여기는 꼭 뭐 해야 돼요? 작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서를 만들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핸드폰 대리점에 가면은 거기 직원분들이 해주시잖아요. 개통할 때 서류 쓰죠? 서류 쓸 때 거기 직원들이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찍찍찍찍 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꼭 뭐 하래요? 쓰래요.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빼먹으면은 다시 써달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게 빠지게 되면 서류 역할을 못하니까. 그걸 무슨 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왜 봤냐면은요. 거기 285페이지 밑에 박스 보시면 상호를 변경하는 때랑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라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게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상호. 그러면 상호는 중요하죠. 맞죠? 중요하니까 그 옆에 보시면 언제 바꿔준대요? 신청일 당일날 바꿔준대요. 언제 바꿔준대요? 신청일 당일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거 2번에 보시면 사이버몰의 명칭이라고 있으시죠. 뭐라고 있으세요? 사이버몰의 명칭. 그게 뭐냐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이버몰의 명칭이 다음, 네이버, 네, 이런 것들이 사이버몰의 뭐예요?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라고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www. 뭐 다음.net, 네이버.com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도메인 이름이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라고 부르죠. 근데 회사 이름이 네이버 아니에요. NHN 커뮤니케이션즈인가? 어쨌든 회사 이름은 좀 틀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네이버라고 불러요. 왜냐면 그게 회사 이름처럼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며칠 만에 바꿔주겠다, 하루 만에 바꿔주겠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래요? 2일이네. 근데 거기에서 3번하고 4번 잘 봐두세요. 요건 전산 세무에 나옵니다, 주로. 3번하고 몇 번이야? 4번.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를 뭐 하는 때요? 변경하는 때.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변경사유거든요. 근데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폐업사유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변경사유거든요. 근데 증여로 인하여 여기도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폐업사유예요.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인은 법인 회사와 개인 회사의 가장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자 관련돼서 차이점이 뭐냐면, 법인 회사는 대표자가 월급을 받아요. 뭐를 받는다고요? 월급. 개인 회사는 월급이 없어요. 이건 이제 사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요? 사장님. 개인 회사는 그냥 회사 돈이 누구 돈이에요? 사장님 돈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별도로 없습니다. 근데 법인 회사는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거기 그냥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장님이긴 하지만 그래서 따로 월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 회사는
사장님 월급이 별도로 없어요. 그냥 갖다 쓰면 땡이에요. 왜냐면 누구 거니까? 개인 거니까. 그래서 무슨 회사예요? 개인 회사예요. 법인 회사는 법인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사장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근데 솔직히 법인 회사 가면 사장님이 자기 것처럼 막 써요? 안 써요? 쓰죠. 요건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인 회사의 사장님은 사장님은 소득세를 내는데 근로소득세를 내요. 무슨 소득세 낸다고요? 근로소득세. 개인 회사의 사장님은 사업소득세를 내요. 무슨 소득세 낸다고요? 사업소득세.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인의 사장님이 바뀌어도 법인세 내고는 거랑 법인 회사는 무슨 세를 내요? 사장님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회사는 법인세를 내요. 회사는 무슨 세를 낸다고요? 법인세를 내요. 그러면 사장님이 바뀌어도 국가에서 세금 걷는데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사장님 월급 받은 건 근로소득세 내면 되고 회사에서 돈 번 건 무슨 세 내면 된다고요? 법인세 내면 돼요. 그러면 따로 내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 바뀐다 그래도 세금에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회사가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은 이 사업소득세를 낼 때 이거 전산세무 2급 때 배워요. 우리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틀려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회사 들어가는 사람들을 동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혼자 살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결혼해서 자녀도 있어. 그러면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소득세에서는 이렇게 보거든요. 가족이 많아. 그러면 써야 될 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내주자. 혼자 살아? 그럼 혼자 사는 사람도 쓸 거는 많죠. 맞죠? 혼자 산다 그래서 쓸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덜 쓰잖아. 그러니까 뭐 내? 세금 내. 이게 세법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왜 안 썼는데 돈 내야 돼요? 근데 세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돈 벌면 그 돈을 뭐 하래요? 쓰래요. 일부는. 조금씩이라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번 돈 가지고 뭐를 해야 되죠?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동산 얘기 잠깐 했지만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잡아야 되는 이유가 아까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집 살 때 대출 받죠. 맞죠? 대출 받으면 이자를 내야 돼요. 뭐를 내야 돼요? 이자를. 근데 그 이자가 만약에 50만 원, 100만 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원래 그 50만 원이 이자로 나갈 돈이 아니에요. 그 50만 원 갖고 원래 소비를 해야 돼요. 먹는 거 사 먹고, 입을 거 입고, 놀러 가고, 이런 소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집 사는데 아니면 뭐 어떤 뭐 주식을 사거나 이런 데에 대출을 받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크게 도움은. 왜냐면 원래 이게 계속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5차 지원금인가요? 4차 지원금인가요? 제 기억으로 5차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 지원금일 때는 저번처럼 또 1인당 얼마씩 줄 수도 있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왜 계속 국가에서 돈을 풀고 있어요? 돈 받아서 뭐 하라고요? 소비하라고. 그래야 이게 경기가 돌아가니까, 경제가.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 받아갖고 주식 사고 막 이래요, 진짜로. 네. 지원금 나오면 이거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이제 불릴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개인 회사는 소득세를 내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장님이 바뀌면 내야 될 세금도 바뀌어요. 모두 바뀐다고요? 세금도 바뀌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바꾸라고 냅둘까요? 못 바꾸게 할까요? 못 바꾸게 하겠죠. 뭐가 바뀌니까요? 세금이 바뀌니까. 참고로 국가는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만 정확하게 내면은요,
실질적으로 아주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터치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왜요? 난 낼 거 다 냈으니까. 그래서 개인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 내야 될 세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요. 그래서 대표자 바꾸면은 무슨 사유가 돼버려요? 폐업 사유가. 그 다음에 상속이 뭐죠?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거예요. 증여는요? 증여는 살아계셨을 때 물려받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증여는 살아계실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받는 건 똑같은데 살아계실 때 받으면 증여, 돌아가신 다음에 받으면 상속. 그래서 보시면은요,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왜 국가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냐면은 상속을 받으면은요, 상속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봤을 때는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증여로 개인 사업자를 받았을 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려받았는데 이분이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예, 대부분 부모님이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혼자 사셔. 근데 나는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자녀도 3명이 있어.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요. 예, 그러면은 이거 바꾸는 걸 국가에서 신경을 안 쓰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증여받고 개인 사업자는 마음대로 못 바꾸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다 무슨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회사요? 개인 회사. 법인은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정해진 세금 사장님이 바뀐다 그래서 내야 되는 세금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개인 회사의 사장님들은 바뀌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거 2개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 갖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3문제 나옵니다. 전산회계 1급도 3문제, 전산세무 2급도 3문제 나와요. 이론에서. 뭐에서요? 이론에서. 그래서 289페이지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입니다. 제가 과세 나오면 뭐라 그랬죠? 과세 나오면 뭐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은요? 거래가 있으면. 그래서 3가지는 세금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외워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래서 몇 가지요? 3가지.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재화의 뜻이 뭐냐면은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용역이라는 거는 재화가 아닌 것. 그래서 용역은 뭐라고요? 재화가 아닌 것.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공급이라는 거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적으로 물건을 판다. 그러면 뭐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289페이지 1번 재화의 개념. 거기 보시면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뭐를 말해요? 무체물. 그 다음에 재산적 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되려면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적 가치의 뜻이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 화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화폐 가치가 없죠. 그러면 재화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공기인데 캔이나 이런 데에다가 담아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재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돈 주고 사고 파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시냇가에 이렇게 물 흐르잖아요. 그거 물은 공짜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재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수 먹잖아요. 생수는 뭐예요? 재화예요. 왜요? 돈 주고 사고 파니까. 그래서 그걸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유체물과 무체물 밑에 당구장 표시 좀 볼게요. 유체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부가가치 생산 요소로 매매 거래에서는 뭐가 돼요? 면세. 요건 나중에 따로 볼 거예요. 전산 세무 때. 그 다음에 어음, 수표 등 화폐 대용 증권과 상품권, 주식, 채권 등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 그 다음에 유가증권.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에 주식하고 뭐가 있다고요? 사채. 얘네는 뭐가 아니라고요? 재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안 낸다?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바꿔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10% 떼어요? 안 떼어요? 안 떼잖아요. 왜요? 재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은 부가가치세를 안 떼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우리한테 중요한 거 290페이지. 별표 3개. 무슨 공급이라고 있어요?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있어요. 무슨 공급이요? 간주 공급. 그래서 간주의 뜻이 뭐예요? 간주. 간주는 간단하게 써드리면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간주 공급의 뜻은 진짜 공급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공급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게 의자죠. 맞죠? 근데 만약에 법에서 의자를 쇼파로 간주한대. 그러면 얘는 의자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쇼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 요거를 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주하고 똑같은 말이 의제라고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뜻이세요. 근데 이제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뭐 외우셔야 돼요? 종류. 그래서 종류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간주 공급에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 그래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공급의 뜻이 뭐예요? 자가의 뜻이 뭐예요? 자가. 네, 자가 그러면 회사 내부에서 쓰는 거예요. 어디서 쓴다고요? 회사 내부.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에서 개인적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내가 대부분 누구냐면 사장님이 돼요. 누구라고요? 사장님.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예요.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 사업상 증여는 사업과 관련돼서 주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하면 남는 거 있다 없다? 있다. 그 남는 것도 뭐 해야 된다고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폐업도 쉬운 게 아니라고. 왜냐면 우리가 폐업하는 이유가 뭐죠? 장사가 안 돼서죠. 그러면 100% 남아있는 물건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남아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뭐를 내시라? 세금을 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가공급인데요. 자가공급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면세사업의 전용,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과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거기 써 있는 거 그냥 제가 앞에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의 전용이 뭐냐면은요, 면세에서 면자가 면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면세는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저께 한 번 썼었는데요. 앞으로 많이 쓸 건데 우리나라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요. 뭐에서 못 뺀다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 매입세액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세액을 뺀다고요? 매입세액.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빼줬으니까 매출세액이 발생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이 면세는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내비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국가가 거둘 세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면세의 뜻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뭐 안 낸다고요? 세금 안 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물건을 팔려면 사야 되겠죠. 맞죠? 근데 살 때 매입세액을 빼줬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빼기가 많아야 돼요? 더하기가 많아야 돼요? 더하기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를 거둘 수 있으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면세는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세금을 안 낼 거면 요것도 원래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너네 빼줬으니까 면세에 써도 뭐 내라? 세금 내라. 이게 간주공급이에요. 간주는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 원래는 세금 안 내는 건데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회사예요. 무슨 회사예요? 타이어 회사. 그러면 사장님 자동차가 펑크가 났네. 그러면 사장님 자동차에 있는 타이어 바꿔줘야 되죠. 맞죠? 네, 바꿔주고 나서 돈 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맞죠?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타이어로 맞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사장님이니까 공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너네 이거 공짜로 바꾼 거
아니야. 너네 이거 정상적으로 판 거야. 그러니까 뭐 내? 세금 내.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1000cc 넘는 승용차 얘기하는 거예요. 경차가 아닌 차. 우리 경차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뭐 모닝 아니면 뭐 뭐지? 저거. 대표적으로 모닝하고 뭐 마티즈 요런 애들 있죠. 네, 그런 애들을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는 땅이 넓어요, 좁아요? 좁죠. 기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국가에서 승용차 관련돼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 개별 소비세예요. 그래서 요 개별 소비세는 비싼 물건에만 들어가는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동차 값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승용차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좀 불편해서 그러지 승용차 없다 그래서 아예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승용차 대수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맞죠? 그러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그러니까 국가가 생각하는 건 좀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 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담배값 올렸죠. 담배세를 올린 거예요. 담배에 들어가는 세금을. 그거 올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 다시 원상복구 됐죠. 지금 피는 사람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줄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갑당 10만 원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올리려면 팍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올려갖고는 뭐만 많이 걷는 거예요? 세금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관련돼서는 국가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승용차 대수를 줄여야 되니까. 승용차 대수 줄이는 방법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하고 있대요. 뭐냐면 주차장이 없으면 자동차를 못 사요. 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자동차를 사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제주도에선 차량 구입이 가능하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못합니다. 왜냐면 일단 땅이 너무 어때요? 좁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 한다 그러면은 못해도 10분의 1 정도는 줄걸요? 차량 대수가. 그래서 막 이중 주차도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두세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내 집인데 주차할 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본지점 간의 거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우리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 보내잖아요. 맞죠? 물건 보내는데 이런 건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을 보낼 때 공짜로 준다. 이런 건 인정을 못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본사들이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를 해요. 그러면 지점이라던가 식당한테 납품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 납품 가격이 원가로 준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원가로 주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도 TV에 나와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자기는 요리사가 아니다. 이 얘기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자기는 사업가다. 그래서 뭘로 돈 버는 거냐면은 우리 이제 사장님들한테 뭐 파는 거예요? 재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 가지고 먹고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TV에나 이런 데 나와서. 근데 그거를 공짜로 준대. 그러면 국가에서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너 이거 공짜 아니야. 판 거야. 그러니까 뭐 내야 돼? 세금 내야 돼. 요걸 무슨 공급이라 그래요?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네. 회사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만드는 회사예요. 뭐 만들어요? 컴퓨터. 그러면 이 컴퓨터 가지고 이따가 만약에 내가 사장인데 조카가 대학교를 졸업했네. 그러면 컴퓨터 한 대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응. 그러면 이게 무슨 쪽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너 이거 개인적으로 줬어도 판 거야. 그러니까 뭐 내? 세금 내.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게 나와요. 291페이지 다 해보시면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자 1인당 연간 얼마요? 10만원 이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저기 이어폰을 파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9만원짜리야. 그러면 직원들 생일날 하나씩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10만원보다 적으니까 요거는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10만원보다 크면 그 넘긴 금액에 대해서는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10만원이 시험 문제 한 3번 정도 출제됐어요. 또 그 10만원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인데 거래처에서 다음 달에 100대를 바꿀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행동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담당자한테 한 대 정도 찔러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리고 우리 회사 거 좀 잘 봐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건 공짜로 준 거잖아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너 이거 공짜로 준 거 아니야. 너 이거 정상적으로 판 거라고 생각하고 뭐 내? 세금 내. 근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드렸냐면 이게 다 결론적으로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장난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장난이라는 게 뭐를 덜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덜 내려고. 그래서 2년 전인가?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 머리는 되게 좋으세요. 근데 아마 옆집에서 찔렀을 건데 이런 거 뉴스에 나온 적 있었잖아요. 식당에서 어떤 사장님이 자기네는 카드 안 받으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죄송한데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장님이 식당 안에 ATM 기계를 아예 갖다 놨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돈 뽑아서 달라고. 그런 식당 걸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근데 그 사장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세금 덜 내려고. 왜냐면 카드로 긁으면 100% 국가한테 다 넘어가요, 매출액이.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현금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장난칠 수 있어요. 무슨 장난을 칠 수가 있냐면은 현금으로 받으면은 국가에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0만 원 팔았어도 70만 원 팔았다, 50만 원 팔았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옛날에 장사하셨던 분들 말 믿으면 안 돼요. 하나도. 왜냐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장사하면 제가 100% 장담하는데 다 망해요. 왜 다 망하냐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탈세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카드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 현금으로 사면 현금 영수증 끊죠. 현금 영수증 끊으면 나중에 데이터 모아서 국세청으로 다 넘어가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 식당에서는 현금으로 얼마 팔았네, 카드로 얼마 팔았네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청렴은 해지는데 오픈은 많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가면 갈수록 돈 벌기는 어때요? 힘들어져요. 이게 무조건 100% 오픈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돈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명 빼돌릴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무조건 다 좋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경찰이 만약에 우리 집에 조사하러 왔어. 그러면은 몰래 돈 주고 무마시킨 것들도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경찰관한테 걸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지갑에서 돈 꺼냈어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줬어요. 진짜로. 만약에 딱지 끊으면 5만 원이야. 그러면 3만 원 주고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맞죠? 돈 주면서 돈 주는 사람이 아예 스마트폰으로 찍어버려요. 그래서 신고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불가능하지만 과거엔 그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돈 번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과거에 장사하셨던 분들은 다 탈세범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왜냐면 현금 100% 신고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가끔씩 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누가 세금 신고를 덜 했니? 그러면 꼭 뭐라고 인터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몰랐대. 뭘 몰라요? 서로 합의하에 세무사가 장난친 건데. 근데 자기는 몰랐대. 이거 다 누가 했대요? 세무사가 했대. 그렇게 해야 자기 이미지도 덜 깎이고 하니까. 근데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그래서 간주 공급이 있는 이유는 뭐를 많이 걷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은요, 가에 보시면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견본품. 무슨 품이요? 견본품. 견본품은 세금 안 내요. 지금 거기에 있는 가나다라 많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견본품은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냐면은요, 견본품 안 주면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우리 견본품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로만 들어갖고 못 믿겠잖아요. 그래서 물건 보고 이게 괜찮냐 안 괜찮냐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다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견본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야 견본품도 세금 내 그러면은 여러 개 줄 거 한 개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면 팔릴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견본품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예요. 왜냐하면 견본품 해봤자 몇 개 안 되는데 이 견본품을 가지고 물건을 팔게 되면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뭐 많이 내셔야 돼요? 세금 많이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빼고 다 광고 선전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화장품 많이 사잖아요, 여자분들. 그러면 화장품 사러 갈 때 거기 이제 아가씨들이 아니 점원분들이 이런 행동 하시잖아요. 저희 들어오시면은 뭐 마스크를 하나 더 준다는 둥, 뭐 샘플을 많이 준다는 둥 이런 얘기 하죠.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견본품이랑. 샘플 많이 주는 데로 가요? 아니면 샘플 안 주는 데로 가요? 많이 주는 데로 가죠. 그러면은 많이 주는 데에서 많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보 전진을 위한 몇 보 후퇴예요? 1보 후퇴예요. 조그만 걸 버리고 큰 거를 뭐 하겠다? 취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수재화인 증정품.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뭐 견본품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일리지로만 물건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세금 안 냅니다. 왜냐면 마일리지로 물건 산 거는 실질적으로 약간 보너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폐업 시의 잔존재화. 우리 폐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잔존의 뜻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 있다 없다? 있다. 그 남은 거에 대해서도 뭐 내시오? 세금 내시오. 그래서 이거를 사장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이거 좋은 얘기는 아닌데, 토해낸다, 뱉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물건 살 때는 매입세액을 빼줬잖아요. 근데 팔지도 않았는데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된 거를 다시 돌려준다. 그래서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또 세금 뺏어가면은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토해낸다, 뱉어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세요, 사장님들은.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저기 291페이지 밑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